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코칭 전문가 김상은입니다. 여러분에게 실전 철학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은 용기의 심리학 대가이신 알프레드 아들러 지식을 플러스 알파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더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강의를 듣게 되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내가 잘 바뀌지 않았던 거, 왜 나는 잘 바뀌지 않았을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며, 또 그 원인 플러스 알파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은 계속 미래를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변하지를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고 또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아들레의 용기의 심리학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제가 그 내용에 덧붙여서 제 생각을 가미시켜서 강의를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전체 내용입니다. 원인론과 목적론의 차이를, 이걸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원인이 뭐고 목적. 여러분의 인생의 원인론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목적론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원인론의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제 바로 누굽니까? 프로이드고, 목적론에 중점을 두고 인생을 산 사람은 바로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왜 잘 변하지 않는가, 그 이유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는가. 아들러가 모든 스트레스의 근원은 인간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무인도에서 혼자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거하고, 우리가 많은 대인관계 속에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죠? 친구, 교육관계, 모든 곳에서 스트레스가 이제 잔재되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비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인생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인생 과제, 일의 과제, 또 교우 관계, 또 사랑 관계, 이런 부분을 잘 극복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그 인생 조언도 있고, 제가 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조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의 교훈, 질의응답 내용이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댓글로 질문과 많은 반응을 주시면 또 제가 그 내용의 답변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지금보다 훨씬 더 강의를 듣기 전과 이후가 수준 높은 단계까지 저는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지수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이해하는 수준도 훨씬 더 높아집니다. 또 타인을 이해하는 수준까지도 지금 강의를 듣기 전과 듣고 난 이후의 수준이 완전히 차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긍정지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의식 수준, 긍정지수는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변화에 실패를 했다면 그 변화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실패를 이제 다시 극복해서 변화를 꾀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지금부터 낱낱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되신 분은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가보겠습니다. 먼저 원인론과 목적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또 많으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절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또 뒤에 사례를 들면서 여러분을 이해를 돕고자 하겠습니다. 일단 원인론은 자, 방금 말씀드린 지그문트 프로이드 이론에 가깝고요. 자, 그 다음에 목적론은 알프레드
그죠? 아들러의 이론입니다. 자, 원인론은 말 그대로 원인과 인과의 법칙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이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뭡니까? 과거에서 현재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틀린 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거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게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성격이 소심해. 과거로 돌아갑니다. 나는 유전적으로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 타고났어. 더 나아가서 나는 뭐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지금 성격이 소심할 수밖에 없어. 라는 어떤 원인론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으니 나 좀 내버려둬. 나는 당신하고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 또는 핑계 이런 어떤 그 원인을 통해 그 원인을 알았으면 이제 극복하고 이제 다 나아가야 되는데 그 원인에 너무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왕따를 당했고 부모한테 학대를 당했고 또 친구들한테 놀림을 당했고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성격이 이래. 그죠?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순간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소도 아닌 것이 되새김질을 통해 인생을 오히려 망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알프레드 아들러가 말하는 게 목적론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은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 간에 당신의 목적을 통해 그 의미를 잘 다시 부여를 하면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는 이론입니다. 자, 아우슈비츠의 감옥에 갇혔던 빅터 프랭클이 뭡니까? 의미론, 목적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빅터 프랭클은 아내도 죽었고 부모도 죽었고 형제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본인은 살려고 했던 의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겼냐? 놓고 봤더니 자기가 가슴속에 쓰다만 품고 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출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거죠. 결국은 내가 쓴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인생을 아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거죠.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목적이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넘어서 사회적인 공헌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는 살아야 된 이유를, 의미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자아실현해서 꿈을 이루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나처럼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또 밑거름이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사회적인 환원을, 또 사회가 없던 것을 새로운 걸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목적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 삶이 비록 과거의 원인 때문에 내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과거의 원인을 좀 더 의미를 긍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좀 긍정적으로 부여를 해서 한번 바꿔보자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게 알프레도 아들러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 있어서의 내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확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미래의 꿈을 세우고 그 미래의 꿈을 지금 현재를 가져오면 뭐가 보이죠?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거의 관점에서 내가 발목이 잡혀 있으면 과거의 어떤 힘듦이, 트라우마가, 안 좋은 사건들이 나를 계속 당기면서 나아가려고 할 때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못 가게끔 막는 방해가 요소가 되고, 설사 과거에, 그죠? 좋은 어떤 성과가 있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발목이 잡힐 수 있어요. 내가 한때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이 과거에 또 의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입맛 본껏하면 자기 자랑을 내뱉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자기가 잘 나가던 그 시절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과거가 좋았든 안 좋았든 간에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미래에 더 좋은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현재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변화가 또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알프레드 아들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현재를, 미래의 퓨처 셀프, 미래를 먼저 큰 꿈을 예견하고 현재를, 지금 나를 의미를 부여하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은 과거의 어떤 일이 원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틀린 건 아닙니다. 맞죠? 맞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 지금 내가 힘든 것은 과거의 경험에서 결정된 것도 물론 맞을 수는 있지만 결정된 게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힘든 것이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내가 공부를 내가 쭉 잘했는데 아버지의 사업의 부도로 인해서 내가 그때 아버지 사업의 부도가 아니었으면 지금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더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의미를 잘 부여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사업을 통해서 내가 공부에 방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해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훨씬 더 낫는 거죠. 훨씬 더. 개념 자체가 훨씬 더 변화의 속도가 빠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의 관점에 얽매이지 말고 의미 부여를 긍정적으로 해서 재해석해서 잘 하는 게 미래의 관점으로 희망을 갖는 게 낫다라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보세요. 어릴 때 부모가 엄격했기 때문에 나는 성격이 소심해 라고 단정 지어 버리면 이 관점 속에서 결국은 헤어나지 못할 원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문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의미 부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를 좋게 해석해서 나는 내 인생을 바꿔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기는 문제 해결책에 초점을 맞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딱 해보세요. 딱 생각해 보니까 이쪽 삶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이쪽 삶이 더 나은 것 같습니까? 그죠? 분명히 이쪽 삶이 더 나은 거 맞죠? 근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나를 계속 합리화시키면서 그 속에서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자신의 단점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자, 우리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자, 우리가 활동 시기가 60대까지라고 볼게, 뭐 요즘 70대도 하지만, 자, 그러면 60대면 30년은 단점을 보완하는데 인생을 사시고, 30대 이후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발휘하는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저는 좀 늦게 깨달았어요. 이 영상을 보는 분이 30대가 있다면, 20대가 있다면, 더 젊은 세대가 있다면 정말 제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인생을 60년으로 활동 시기를 60원, 70원 다 할 수도 있지만 물론 80도 있습니다. 놓고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정년이 60대까지인가요? 60살까지 봤을 때 30년까지는 단점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으세요.
근데 30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자신의 장점을 다시 끄집어내는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게 훨씬 낫다. 그게 바로 인생을 좀 더 잘 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